제2의 지금 N번방 운영해온 로리 대장 태범에 대한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재판정에 카메라가 들어오는 건 처음 봤는데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계속해서 지금 농산물 팔아주기를 나서고 있어요. 토마토 일깡. 깡 다 아세요, 깡? 깡 알죠? 에, 뜻 아세요? 또 갑자기 또 어떻게 우리가 추가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가 가야지 역차별 때문에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매번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팔아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생활 보호를 하거든요. 그러면 오픈 채팅방에 과연 누가 이렇게 용기를 내서 이럴 지금 이 N번방 방지법에 이 텔레그램 적용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제2의 지금 N번방 운영해온 로리 대장 태범에 대한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무원 선배님이 직접 다녀오셨잖아요. 그렇죠. 좀 분위기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죠. 이게 워낙에 관심이 많은 재판이었어요. 이게 2번이나 검찰에서 공소장 변경하고 혐의 추가하고 구형 내용도 바꾸고 막 이랬기 때문에 그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방송 언론 매체도 엄청 많이 왔고 그리고 이제 여성 단체에서도 특히 많이 와서 방청석을 가득 채웠어요. 더 놀라웠던 거는 재판정에 카메라가 들어오는 건 처음 봤는데 이 판사 부장판사 옆에다가 판사가 이제 선고하고 주문을 읽는 내용을 다 담더라고요. 저게 뭔가 저 어느 방송사인가 봤더니 나중에 알아봤더니 방송사는 아니고 내부에서 법원 내부에서? 법원에서 이제 법정 언행이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모니터요? 모니터하고 연구하기 위해 가지고 가끔씩 이렇게 중요 판결에다 이렇게 카메라를 설치한다 그러더라고요. 어쩐지 판사님이 얼마나 또박또박 발음을 해주시는지 아주 평소에도 그래요? 그 판사님은 그랬어요. 일단 판결 내용은 검찰이 구형한 것만큼 나왔고 네. 로리 대장 태범 배모 군인데요. 배모 군에 대해서는 장기 10년, 단기 5년 내 징역권과 이제 부가 명령을 내렸고 유모 씨라고 있어요. 네. 21살인데 피고인에게는 법정형보다 1년 낮은 징역 7년이 내려졌습니다. 슬픈 고양이. 네, 슬픈 라는 고양이입니다. 닉네임을 썼던. 근데 우리가 이제 판결 선고 내용은 이제 들어봤는데 네. 이 사람들이 사실은 피싱 사이트를 통해서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까지 여중생 3명을 협박해서 성착취물 네. 뭐 70여 개 이상을 제작했고 이거를 또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서 유포한 혐의, 그렇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 제작 배포 등인데 우리 너무 많이 쏟아져요. 뭐 박사방의 조주빈이가 어땠고 그다음에 뭐 갓갓이라는 사람, 켈리, 지금 로리 대장 태범 너무 복잡한데 이게 원조격이라고 하면은 N번방이죠. 네. N번방이라고 이제 텔레그램에서 한 사이트를 SNS 방을 만들어서 대화방을 만들어 가지고 모집을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번호를 매겨가지고 몇 번 돈을 이제 주고 받으면서 돈 받고 그런 영상을 제작 반포한 게 이제 갓갓인데 네. 갓갓이 뭔가가 냄새가 나는지 갑자기 숨어버렸어요. 그 방을 남겨놓고 남겨놓고 갔을 때 그걸 물려받은 게 켈리예요. 켈리인데 근데 켈리는 박사방 갓갓이 누군지를 몰라요. 서로 일면식도 없는데 그 방식을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강원지방경찰청에서 걸린 거죠. 그래서 재판까지 받았어요. 1심에서 이제 징역 1년을 받고 항소를 했다가 항소를 포기하고 1년은 확정이 됐는데 그 켈리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이 추가 기소 혐의를 또 찾아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여론이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기소를 했어요, 최근에. 그게 이제 물려받은 게 켈리. 근데 N번방은 살아있는데, 요거 N번방이 하는 방식이 요거 쏠쏠하네. 해가지고 유사하게 만든 제2의 N번방이 누구? 얼마 전에 이제 재판을 했던 로리 대장 태범입니다. 그 로리 대장 태범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5명이 공모를 했는데 이번에 같이 재판을 받은 슬픈 고양이는 거기서 모집책을 말하자면 피싱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피싱 사이트 만들어가지고 경찰 그러니까 사칭을 해가지고 개인 정보를 빼내서 너희들이 여기에
이 내용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촬영을 해서 보내지 않으면 경찰에도 뭐 보내겠다 해가지고 이제 협박 말하자면 해가지고 얘네들이 찍은 걸 올리면 그걸로 또 협박. 그래서 이제 슬픈 고양이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나온 거예요. 아. 사실 켈리가 오히려 징역 1년 받았죠. 징역 1년밖에 안 받았는데 한두 달 사이에 10년 7배, 10배 가까운 형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이제 여론재판이라는 그런 비판도 좀 그렇죠. 이제 나오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정별린 변호사님하고 이야기할 때는 검찰이 구형한 종이 한 반 정도 그렇죠. 나오지 그거 않을까 뭐 이런 깎이지 얘기를 않을까. 했었잖아요. 그게 추세였던 거죠, 그동안에. 근데 이게 문제는 법의 일관성이라는 게 사실은 유사한 혐의에 대해서 어디는 되게 세게 그때는 그러니까 켈리가 처음에 재판받을 때만 해도 여론에서 이렇게 언론에서도 관심이 이렇게 높지는 않았거든요. 않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수사기관도 마찬가지고 법원도 마찬가지고 전 국민적 공분을 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판결이 나온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양형 이유를 재판부가 밝힌 것도 보면 갈수록 교묘해지는 아동 청소년 착취 음란물 관련해 범죄를 막고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게 중형의 이유거든요. 그 여론을 좀 의식한 그렇게 게 볼 수밖에 없지 네. 않을까. 네. 그렇게 주장을 해왔어요, 시민단체에서. 또 그래서 지금 N번방 사건 이후에 N번방 방지법이 엠번방 방법. 네.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좀 내용을 보면 인터넷 사업자에게 그 불법 촬영물을 삭제, 또 접속 차단 등 유통 방지 조치 의무와 기술적 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담긴 건데 이번에 이 적용이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되게 강력한 법인 것 같아요. 네. 강력한 법이 됐는데 이거 갖고 좀 논란이 좀 많습니다.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된 건 텔레그램이죠. 그렇죠. 또 해외 사업자. 예, 텔레그램이라는 데가 되게 좀 특이한 곳이에요. 서버가 어디에 있는지 또 누가 운영하는지. 본사가 어디에 있는지 정보가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뭐 한국에 서버가 있는지 인도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공개 안 해요. 이 텔레그램이라는 회사가 그냥 이거 니네 알아서 써. 그만큼 보안은 최고다. 이렇기 때문에 이 N번방 방지법에 이 텔레그램을 적용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이 전문가들의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면 국내에 있는 뭐 그 K사, 네. 메신저 프로그램 예. 하는. 뭐 N에 여기 하는 이런 데에만 저촉이 되지. 오히려 역차별 그렇죠. 논란이 있다. 이 국내 기업들만 오히려 규제하는 거 아니냐라는 또 사실은 이런 문제가 그거는 있고. 뭐 국제적인 국제법도 또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렇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그런 그 메신저 프로그램이나 대화 프로그램들을 규제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야기하신 대로 그런 텔레그램이라는 국제적인 어떤 기업 형태의 메신저 프로그램은 어떻게 우리가 추가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가 가야지 역차별 때문에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문제가 되는 건 실효성 문제라는 건 국내 메신저를 검열을 할 때도 오픈 채팅방밖에 할 수가 없는 그렇죠. 네네. 개인 그 채팅에 대해서는 사생활 보호를 하거든요. 그러면 오픈 채팅방에 과연 누가 과연 이렇게 용기를 내서 이런 지금 범죄를 저지를까? 이 법이 만들어지면 더 이런 것들이 더 숨고 더 숨어서 그러니까 법 테두리를 벗어나는 상황에서 이루어질 거다. 그렇죠. 뭐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이게 기술의 발전을 우리 법과 제도가 참 따라가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항상 기술이 훨씬 더 앞서 나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 뭐 강원지방 경찰청의 사이버 수사대 옛날 우리 참 잘한다 그러지만 그분들도 이게 범죄의 수법들이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그걸 수사하는 기관도 상당히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보면은 밝히진 않잖아요. 항상 이건 수사 기법이기 때문에 안 밝힌다. 대부분 예상컨대 범죄인을 통해 가지고 붙잡은 검거를 한 다음에 네. 딜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켈리도 사실 범죄 이 수법이나 이런 거 협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구형을 2년하고 선고를 1년 받았다는 얘기가 많았었어요. 근데 아마 얘네들도 로리 대장 태범도 좀 전에 말한 그 슬픈 고양이도 상당히 성실하게 도와줬다고 해요. 들리기에는. 네. 그랬는데 그 분위기는 이 바뀐 분위기가 그런 걸 용납을 안 하는 상황이 됐던 거죠. 지금. 양구군이 곰취 팔아주기 운동으로 지역에서 재배한 곰취 130톤을 모두 완판했다고 밝혔습니다. 곰취 팔아주기 운동으로 곰취 2,500상자 130톤이 팔렸고
사과 주스도 830상자가 완판됐습니다. 강원도가 감자와 아스파라거스에 이어 토마토 특판을 통해 농가 돕기에 나섰습니다. 특히 첫날인 8일에는 판매 41초 만에 이날 준비한 물량 6톤이 모두 판매됐습니다.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또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계속해서 지금 농산물 팔아주기 나서고 그렇죠. 있어요. 계속해서 지금 완판남이 완판남이 됐죠. 네네. 네. 이번에 또 양구 곰치까지 팔았다고 하네요. 좀 어떤 내용을? 예, 지금 강원도가 이제 감자에 이어서 산나물 그리고 아스파라거스 여기까지 팔았습니다. 최 이제 8일부터 찰토마토 판매에 나섭니다. 이게 정말 웃긴 건데 다 완판됐어요. 정말 그러니까 제 제목을 막 기사 검색해 제목을 보면 잠깐 딴 생각하면 없어진다. 아, 그렇죠. 이런 제목까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렸던 분들이 많다는 거죠. 예, 그만큼 뭐 싸게 나오다 보니까 이거를 사는 게 많은데 또 그만큼 품질도 생각보다 좋더라 하시는 것들이 많아서 근데 감자 같은 경우는 좀 달랐죠. 감자는 저장 감자를 팔았기 때문에 원래 그 처음에 홍보할 때부터 별로 좋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전제하고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완판이 됐고 산나물 같은 경우는 우리 가수 김장훈 씨가 네. 와서 같이 SNS로 막 뿌려서 산나물도 완판이 됐고 뭐 아스파라거스도 잘 됐습니다. 근데 이제 춘천 찰토마토가 이제 판매가 시작됐는데 아, 춘천 찰토마토예요? 예. 화천이 아니고? 춘천. 춘천 토마토인가요? 이게 토마토가 예. 춘천이랑 화천 네. 두 군데에서 되게 많이 하고 있는 춘천. 하고 있는데 일단 춘천 찰토마토 제가 봤을 땐 저 화천 찰토마토는 또 같은 최문순 군수와 이름이 또 되기 때문에 약간 좀 정당이 다르잖아요. 또 당도 다르고 약간 견제하지 않았나. 그래서 또 최문순 뭐 개인 생각이죠? 아니, 절대 개인 생각. 예. 또 이제 최문순 지사가 춘천 출신이기 때문에 또 춘천 농산물을 한 번 더 팔아보자 하는 생각인 것 같은데 이제 일단 판매는 다음 달 1일까지 7월 1일까지 7월 1일까지. 매주 월수 뭐 8차례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저도 이번에 한번 도전해봐야겠네요. 그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전에 했던 방식은 똑같은데 가격을 보면 총 40톤을 판매를 하는데 지금 4kg 한 상자로 이게 묶어서 상자당 7,000원 정도의 판매를 합니다. 지금 너무 자세하게 가지는 말고. 팔러 나오신 거 아니세요? 여기서 이제 제가 또 다음 걸 넘어가기 위해서 여기까지 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다음 걸 넘어가야 돼서 요 가격 얘기가 또 있거든요. 가격까지 나와야 돼요. 예, 가격 얘기가 있어서 예. 네. 그래서 아니 일단은 근데 요즘에 이 토마토 그 제가 SNS 보니까 토마토 일깡 깡 다 아세요? 깡 알죠. 또 아세요? 또 갑자기 또 그러니까. 아침에 또 옛날 유튜브로 뭐저 일본어 캔을 깡이라고 이런 거 아니고 우리 또 일일 일강에 대해서 친절하게 유튜브에서 일일 일강이 도대체 무슨 얘기냐. 아니 저도 뭐 사실은 잘 몰랐는데 아침에 유튜브에 그걸 친절하게 설명해 놓은 얘기해 콘텐츠가 주세요. 있더라고요. 이게 얘기해 주세요. 뭐냐면 이게 이제 가수 B라는 이제 그 연예인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2017년에 원래 이제 영화 배우도 하고 가수가 있잖아요. 국제적으로 많이 유명한.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깡이라는 노래, GANG라는 노래를 만들었는데 이게 많은 거야. 많았는데 내가 이뭐 노래 가사도 시작하고 춤도 시작하고 의상도 되게 막 어깨에 뽕들어가. 그럼 과도한 의상을 입고 나가지고 거기 댓글이 막 폭주가 조롱하고 폭주하고 근데 이 노래만 나와. 지금 이 강원도가 토마토에 이 깡을 단 이유도 그런 것 같아요. 하루에 토마토 하나 먹어라. 관심을 좀 가져줘라. 마케팅 차원에서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그렇죠. 네. 비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 B라는 그 연예인이 이걸 잘 대응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기에 그죠? 이걸 갖고 막 오히려 누구처럼 막 악플을 달고 이게 아니라 뭐 그래 소송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나 이래 원래 이래 괜찮아 저희가 나 비 괜찮아.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한번 비를 한번 네가 여기 행복해서 그럴 거야. 강원 기자회견에 한번 모시는 것도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또 그 뭐라 그래 그 글로벌한 그 연예인으로서 그쵸. 네. 대범함 또 자기를 풍자하거나 조롱하는 거를 받아 넘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또 뭐 여유를 갖고 있는 거겠죠. 김태희 씨가 옆에서 좀 잘 댓글에 그것도 있어. 견디게 해주지 않았을까? 뭐 이혼 뭐 저저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왜냐면 김태희 눈치를 보아야 된다라는 뭐 이런 게 가끔 있어요. 네. 너무 깡으로 이게 집중이 됐는데 네. 저희 농산물 얘기하다 이렇게 됐죠. 네, 농산물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매번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최민수 도지사가 계속해서 팔아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완판으로. 그게 이제 좀 이제 어떻게 이게 좀 보면 우려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 네. 근본
기본적으로는 우리 농산물이라는 게 강원도에서만 생산되지 않잖아요. 토마토도 마찬가지고 감자도 그렇고 물론 강원도에서 좀 많이 생산을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소비가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이 그걸 산 이후에는 소비가 급감을 합니다. 그렇죠. 싸게 사고 사놓은 농산물을 소비할 때까지는 다른 이제 농산물 안 팔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4kg 한 상자당 7,000원이었죠. 네. 근데 지금 이 현재 도매 가격이 7,680원입니다. 도매 가격보다 낮은 거네요. 그죠? 도매 가격보다 낮은, 이게 7,000원이면 680원 정도 낮은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7,000원 전액을 농가에 전달을 한다고 해요. 강원도가 그만큼 우리 도비로, 네. 이제 이 포장비, 뭐 택배 운송비 이런 거 등등을 해서 한 3,000원 정도 지원을 하고, 7,000원 농가에 전달이 되는데, 문제는 7,680원보다 가격이 낮게 형성이 되면, 다른 농산물이 타격에 있는 받는 농산물들의 거죠. 네. 가격 형성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예, 이게 어떻게 보면 기준이 만약에 여기가 지금 40톤인데 적은 물량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탁 형성이 돼버리면 다른 농가들의 가격도 여기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뭐 지역 농가들은 뭐 전액을 준다고 하지만 다른 농가들은 중간 도매인이 받아서 파는 건데 그렇게 되면 다른 그 농가들은 수익이 더 적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다만 부수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 강원도 농산물에 대해서 강원도지사가 직접적인 마케팅에 나서면서 강원도 농산물에 대한 인지도도 올라가고 또 어떤 긍정적인 마케팅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 이왕이면 나는 그러면 춘천 토마토를 사 먹어야 되겠네. 뭐 강원도 감자를 사 먹어야 되겠네. 이런 효과가 있죠, 분명히.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비대면 어떤 그런 그 상품 구매도 늘어나니까 이런 면을 어떻게 그러면 생태계를 구축을 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꼭 어디 특정 지역의 특정 농산물뿐만 아니라 강원도 생산하는 예를 들면 강원도가 인증한 농산물입니다. 그럼 저렴한 가격에 유통 마진을 최소한으로 하고 농가에도 이득이 되고 대도시에 있는 소비자들도 소득을 그러니까 뭐 이익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면 지금 장 기자가 지적한 부분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네, 이번 선정은 드디어 이제 최성식 국장님께서 하시게 됐습니다. 발자를 주셨네요, 드디어. 네. 예. 이번 주제는 코로나19가 바꾼 농산물 판로가 네. 주제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 네, 기준 말씀해 주세요. 방송 기사로 나간다. 뭐 방송 안 해보셨겠지만 방송 기사 안 써보셨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오늘 나갈 저녁 뉴스에 나갈 리포트의 제목을 붙인다. 우리가 많은 논의를 해봤지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먼저 하실까요? 누가 먼저 할까요? 장유서? 또 장유서. 또 그럼 제가 장유서. 아, 장유서면 장 씨가 먼저 하는 건가? 장유서 장 씨가 먼저. 아유,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예. 뭐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예. 예, 저는 좀 솔직히 되게 급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보면 선정은 안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예. 네. 그래도 제가 정말 급한 아이디어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배달 시대, 배달의 끝은 어디일까? 배달의 끝은 어디일까?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할까요? 네, 김선아 기자. 저는 이제는 농산물도 언택트, 강원도 지금이 기회다. 이번에 이제 최문순 지사가 완판남이 된 만큼 이걸 잘 활용하면 농산물 판로를 예. 언택트가 좀 걸리긴 하는데 아주 좀 영어 엄청 싫어하세요. 임팩트는 좋은 것 같아요. 아, 또 임팩트. 저는 하여튼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미친 좋은 영향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제목을 뽑았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넘어 나눔의 바이러스로 가자. 코로나19 바이러스 넘어 나눔의 바이러스로 가자. 바이러스로 가자. 자, 일단은 뭐 김선아 기자 거도 좋은데 일단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이 농산물 팔아주기 지금 많이 시행이 되고 있고 이게 농산물 팔아주기 자체가 농민들 돕자는 거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넘어 나눔의 바이러스로 가자. 이거 뭐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자. 강원도 열혈 기자들이여 눈치 보지 말고 강원 기자회견으로 모이세요.